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간, 은퇴.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은퇴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닌 인생의 후반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6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은퇴 준비,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액수보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쉬운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의 마지막 연봉의 10을 곱한 금액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약 5억 원,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약 49.3세라고 합니다. 즉, 50세가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40대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 교육비나 주변과의 비교로 인한 과시적 소비의 유혹 또한 가장 큰 시기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지출 관리에 실패하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40대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불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현명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끊기고 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테크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활력이자 경쟁력인 체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서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치과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등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질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퇴직 후 넘쳐나는 시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인생 후반전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그 자체로 멋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심과 멋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생각이 많아져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40대에 담배를 끊으며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마라톤과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져놓은 체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급이나 소속이 나의 사회적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5회사 5부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비만 하는 삶에서 생산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모든 창조적 활동의 뿌리가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일은 생계수단을 넘어 우리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일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월급이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50대에게 매우 냉혹합니다. 운 좋게 다시 일을 구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직이나 이전보다 못한 조건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직장 생활의 고단한 연장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어떤 일에 몰입하는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주 7일을 꼬박 일에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일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퇴직 후 작가라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자동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줄 새로운 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째, 자유를 통제하는 힘,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은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고 삶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취미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이나 시간 관리 능력은 반드시 직장을 다니는 동안 미리 개발해 두어야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쪼개진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었던 시절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온전히 글 쓰는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퇴직 후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자신만의 규칙적인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계의 재정립, 자력적 인간관계입니다. 퇴직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관계의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정한 내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자력적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직급을 떠나 취향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개발, 놀이 같은 일, 취미 활동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동시에 세상과 즐겁게 연결될 수 있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6가지 필수 조건, 즉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의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가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간, 은퇴.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은퇴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닌 인생의 후반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6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은퇴 준비,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액수보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쉬운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의 마지막 연봉의 10을 곱한 금액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약 5억 원,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약 49,
3세라고 합니다. 즉, 50세가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40대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 교육비나 주변과의 비교로 인한 과시적 소비의 유혹 또한 가장 큰 시기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지출 관리에 실패하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40대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불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현명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끊기고 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테크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활력이자 경쟁력인 체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서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치과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등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질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퇴직 후 넘쳐나는 시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인생 후반전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그 자체로 멋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심과 멋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생각이 많아져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40대에 담배를 끊으며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마라톤과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져놓은 체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급이나 소속이 나의 사회적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5회사 5부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비만 하는 삶에서 생산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모든 창조적 활동의 뿌리가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일은 생계수단을 넘어 우리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일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월급이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50대에게 매우 냉혹합니다. 운 좋게 다시 일을 구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직이나 이전보다 못한 조건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직장 생활의 고단한 연장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어떤 일에 몰입하는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주 7일을 꼬박 일에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일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퇴직 후 작가라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자동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줄 새로운 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째, 자유를 통제하는 힘,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은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고 삶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취미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이나 시간 관리 능력은 반드시 직장을 다니는 동안 미리 개발해 두어야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쪼개진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었던 시절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온전히 글 쓰는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퇴직 후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자신만의 규칙적인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계의 재정립, 자력적 인간관계입니다. 퇴직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관계의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정한 내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자력적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직급을 떠나 취향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 개발, 놀이 같은 일, 취미 활동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동시에 세상과 즐겁게 연결될 수 있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6가지 필수 조건, 즉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의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가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간, 은퇴.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은퇴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닌 인생의 후반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6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은퇴 준비,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액수보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쉬운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의 마지막 연봉의 10을 곱한 금액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약 5억 원,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약 49.3세라고 합니다. 즉, 50세가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40대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 교육비나 주변과의 비교로 인한 과시적 소비의 유혹 또한 가장 큰 시기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지출 관리에 실패하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40대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불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현명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끊기고 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테크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활력이자 경쟁력인 체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서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치과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등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질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퇴직 후 넘쳐나는 시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인생 후반전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그 자체로 멋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심과 멋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생각이 많아져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40대에 담배를 끊으며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마라톤과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져놓은 체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급이나 소속이 나의 사회적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5회사 5부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비만 하는 삶에서 생산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모든 창조적 활동의 뿌리가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일은 생계수단을 넘어 우리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일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월급이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50대에게 매우 냉혹합니다. 운 좋게 다시 일을 구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직이나 이전보다 못한 조건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직장 생활의 고단한 연장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어떤 일에 몰입하는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주 7일을 꼬박 일에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일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퇴직 후 작가라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자동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줄 새로운 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5째, 자유를 통제하는 힘,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은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고 삶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취미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이나 시간 관리 능력은 반드시 직장을 다니는 동안 미리 개발해 두어야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쪼개진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었던 시절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온전히 글 쓰는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퇴직 후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자신만의 규칙적인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6째, 관계의 재정립, 자력적 인간관계입니다. 퇴직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관계의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정한 내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자력적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직급을 떠나 취향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개발, 놀이 같은 일, 취미 활동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동시에 세상과 즐겁게 연결될 수 있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6가지 필수 조건, 즉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의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가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간, 은퇴.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은퇴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닌 인생의 후반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6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은퇴 준비,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액수보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쉬운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의 마지막 연봉의 10을 곱한 금액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약 5억 원,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약 49.3세라고 합니다. 즉, 50세가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40대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 교육비나 주변과의 비교로 인한 과시적 소비의 유혹 또한 가장 큰 시기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지출 관리에 실패하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40대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불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현명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끊기고 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테크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활력이자 경쟁력인 체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서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치과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등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질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퇴직 후 넘쳐나는 시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인생 후반전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그 자체로 멋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심과 멋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생각이 많아져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40대에 담배를 끊으며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마라톤과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져놓은 체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급이나 소속이 나의 사회적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5회사 5부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비만 하는 삶에서 생산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모든 창조적 활동의 뿌리가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일은 생계수단을 넘어 우리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일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월급이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50대에게 매우 냉혹합니다. 운 좋게 다시 일을 구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직이나 이전보다 못한 조건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직장 생활의 고단한 연장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어떤 일에 몰입하는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주 7일을 꼬박 일에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일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퇴직 후 작가라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자동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줄 새로운 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째, 자유를 통제하는 힘,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은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고 삶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취미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이나 시간 관리 능력은 반드시 직장을 다니는 동안 미리 개발해 두어야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쪼개진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었던 시절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온전히 글 쓰는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퇴직 후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자신만의 규칙적인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계의 재정립, 자력적 인간관계입니다.
퇴직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관계의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정한 내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자력적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직급을 떠나 취향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개발, 놀이 같은 일, 취미활동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동시에 세상과 즐겁게 연결될 수 있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6가지 필수 조건, 즉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의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가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간, 은퇴.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은퇴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닌 인생의 후반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6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은퇴 준비,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액수보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쉬운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의 마지막 연봉의 10을 곱한 금액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약 5억 원,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약 49.3세라고 합니다. 즉, 50세가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40대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 교육비나 주변과의 비교로 인한 과시적 소비의 유혹 또한 가장 큰 시기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지출 관리에 실패하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40대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불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현명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끊기고 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테크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활력이자 경쟁력인 체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서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치과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등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질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퇴직 후 넘쳐나는 시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인생 후반전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그 자체로 멋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심과 멋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생각이 많아져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40대에 담배를 끊으며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마라톤과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져놓은 체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급이나 소속이 나의 사회적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5회사 5부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비만 하는 삶에서 생산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모든 창조적 활동의 뿌리가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일은 생계수단을 넘어 우리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일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월급이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50대에게 매우 냉혹합니다. 운 좋게 다시 일을 구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직이나 이전보다 못한 조건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직장 생활의 고단한 연장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